장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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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고 살자 오늘도 방실방실 밝은 대한민국의 하늘. 웃음 가득 행복 가득 여기는 야암상가 시장입니다. 저는 보이는 라디오 DJ 우정호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두움 속에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습니다. 알라 하나님 부처님이여. 오늘 1월 8일 첫 노래로 박보람이 부른 세월이 가면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월 8일 첫 노래로 박보람의 세월이 가면 듣고 왔습니다. 네. 제가 이 세월이 가면이란 노래에 뭐 다른 여러 가수들이 리메이크해서 다시 불렀지만 제가 가장 이 세월이 가면을 잘 저거 리메이크해서 부른 건 박보람의 세월이 가면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오늘은 그냥 듣고 싶어가지고 한번 들어봤어요. 네. 오늘 보이는 라디오 정말 오랜만에 금요일날 방송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번 주에는 1월 1일이었고 그 전주에는 크리스마스여서 지금 금요일 방송이 3주 만에 하는 거네요. 이야, 정말 오랜만에 합니다. 금요일 방송. 네. 오늘 금요일 에는 1부 문화의 날, 그리고 2부에서는 2부 첫 순서 심리 테스트 같이 하는 심리 테스트, 그리고 두 번째 시간이 원래는 이게 뭔 말인교 시간이었잖아요. 그거를 제가 빼고 다른 걸 넣었습니다. 뭐 하는 애들이지라는 그 시간을 넣었는데 요거는 이제 뭔가 요즘 아이들과 뭔가 세대의 격차가 좀 나는 거를 좁히고자 요즘 아이돌이라고 하는 젊은 가수들 있죠. 그런 가수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조어 이게 멍만이교 시간 있잖아요. 그게 너무 힘들어요. 이게 뭐 문장 만들고 그러기가 굉장히 힘들더라고. 그래가지고 간혹 가다가 하고 이 뭐 하는 애들이지 이 시간이랑 이게 뭔 말인교 시간 이 두 개를 가끔 이제 바꿔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순서는 역시 퀴즈 빵빵 시간이죠. 퀴즈를 통해서 상품을 드리는 그런 시간이니까 퀴즈 참여하신 분들은 잘 이제 기다렸다가 이따가 퀴즈 빵빵 시간에 내게 됐나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노래 한 곡만 더 듣고 오늘 본격적으로 1부 문화의 날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게리의 또 하루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몇 개 듣고 왔죠? 게리의 또 하루를 듣고 왔는데 뭐 여기에 박보람의 세월이 가면이라든지 이종용의 겨울 아기까지 약간 껴가지고 또 듣고 왔습니다. 그럼 오늘 보이는 라디오 한번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오늘 보이는 라디오 1부에서는 문화의 날입니다. 오늘 또 금요일이라서 문화의 날인데 오늘은 어떤 한 사람을 합니다. 바로 만화가 이상무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봅니다. 이 만화가 이상무는 자신의 이름보다도 독고탁, 다들 아시죠? 독고탁이라는 캐릭터로 사람들에게 더욱 친밀하게 기억됩니다. 독고탁은 1970년대, 80년대에 있어서 가히 독보적인 캐릭터였는데 그만큼 그 시절을 만화와 함께했던 많은 독자들에게 우리 만화에 대한 깊은 향수를 떠올리게 만드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상무를 이야기하려면 당연히 독고탁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야 되는데 까까머리 독고탁이 그의 작품에 처음 등장한 것은 1971년도의 일입니다. 죽은 깨라는 작품이었는데 아버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야구를 하고 싶었던 주인공이 변장해서 얼굴을 바꾸고 야구를 한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만화계가 이제 큰 변화를 겪으면서 신인 작가들이 많이 등장했던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어려움을 견디지 못한 대다수의 신인들이 소리 없이 사라져 버리게 되는데, 그 과정에도 제가 살아남을 수 있던 것은 도코탁의 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이제 도코탁이 얘기한 건 인터뷰 내용이었는데, 당시에는 대본소 체제와 문화생 제도를 통해서 한 달에도 수백 건의 만화가 나오고 있었고, 그 속에서 기성 작가가 아닌 신인 작가들이 살아남기란 굉장히 힘들었다고 해요. 네. 그런 상황 속에서 탄생한 도코탁은 당연히 전략적으로 만들어진 캐릭터였는데, 내 작품을 읽히게 만들어서 내 목소리를 독자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단순히 하나의 작품을 보게 만드는 것 이상의 큰 의미를 지닌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만의 특별한 무언가를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라고 이제 도코타학이 또 나중에 또 인터뷰를 통해서 밝혔는데, 일반적으로 주인공이라고 하면은 뭐 얼굴도 좀 잘생기고 뭐 이름도 좀 되게 막 번지르르한 뭐 그런 이제 한 거에 비하면은, 조연급은 주인공보다는 약간 모자란 외모와 특징 없는 이름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 한 이제 일반적인 그런 거에 반기를 들었어요. 이 도코탁은 말하자면 약간 역발상의 결과였습니다. 주인공의 머리를 빡빡 밀어서 개성을 강하게 표현했고, 이름을 정할 때도 성을 두 자로 하면 안 되나? 네. 보통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성이 하나가 되게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두 개의 성은 거의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그래서 조금 그 중에서도 가장 발음이 센 그런 성을 찾았는데, 도코 거기다가 이제 탁이라는 네, 이름까지 붙여가지고 도코탁이라고 이제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야, 이름 하나 잘 졌네. 네. 그렇게 해가지고 탄생한 도코탁은 멋지고 정의로운 모습의 평범하고 건조한 주인공이 아닌, 약간 반항심과 질투심을 지닌 말썽쟁이의 특징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름과 외형 그리고 성격에 이르기까지 모두 전형성을 아주 부셔버린 그런 도코탁에 대해서 사람들은 처음에는 약간 어색함을 느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차츰 캐릭터가 지닌 현실적인 인간미에 빠져들게 됐고, 나아가서 도코탁의 캐릭터로서 자리 잡게 된 결정적인 요인은 대본소 체제 아래 뛰어난 적응력을 보여준 시리즈 형태의 작품 발표에 있었다고 합니다. 오, 맞아. 이 도코탁이 무슨 뭐 도코탁의 뭐뭐뭐 이런 식으로 많이 나왔었죠. 네. 작품의 제목을 모두 도코탁의 뭐뭐뭐라고 지었죠. 이러한 방식이 나오기까지 고민을 많이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성공했던 셈이지요. 서로 독립된 이야기지만 캐릭터를 통해 전속성을 부여해서 이상무도 알리게 되었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제목이 뭐 이래 하면서도 한 번 더 시선을 주게 만든 것이죠. 라고 이제 그 도코탁을 만들면서 이 만화가 이상무 씨가 또 인터뷰한 그런 내용이었는데, 도코타기 이상무의 페르소나가 돼서 우리 만화를 대표하는 주요 캐릭터로서 그 자리 잡게 되는 과정에는 이처럼 작품 전체를 하나의 큰 틀로 묶는 디자인적인 측면이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남자와 여자를 모두 아우르는 이 이상무 만화의 특별한 정서가 또 있어요. 최근에 한 지인으로부터 식사에 초대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내가 만화가라는 사실도 잘 모르는데 그 따님이 내가 이상무라는 것을 알고 아버지에게 식사 초대를 부탁한 것입니다. 알고 봤더니 그 따님이 학창 시절이었던 1970년대 한국인 시리즈를 감명 깊게 보았고, 시간이 흘렀어도 만나보고 싶었다고 하더군요. 라고 이 이상무 씨가 또 인터뷰에서 밝힌 바 있는데, 이처럼 성장기에 이상무 작품을 보았던 독자들이라면은 아마도 그의 만화에 얽힌 에피소드를 한두 가지 정도는 가지고 있을 겁니다. 설령 한국인 시리즈를 보고 난 뒤에 인생관이 바뀔 정도의 큰 파장은 아니었을지라도, 뭐 달려라 꼴찌를 보고 작품 속에 등장한 더스트볼에 대해 과학적 진실을 탐구했다거나, 아니면 비둘기 합창에 등장한 7명의 가족 캐릭터를 실제 자신의 가족 구성원에 대입시켜 본 기억이 있거나, 아니면은 포장마차에 등장하는 애절한 삶의 주인공을 자신의 처지로 감정이입을 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만큼 그의 만화에는 허구 속에서도 현실 속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생과 연결되는 정서가 감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린 만화는 단순히 웃음을 전달하는 매개물이 아니라 정서적인 감흥을 통해 가지고
독자들과 소통하는 힘을 보여준 겁니다. 무조건 물론 이제 지금 같이 뭐 인터넷 채팅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메신저 같은 걸로 이 작가와 독자 사이에 소통하는 그런 건 아니었을지라도 이 만화 자체만으로 어, 자신이 처한 상황이라든지 주변 사람들에게 이 감정이입을 함으로써 어떻게 보면은 독자와 이 작가가 이런 식으로 이 소통을 한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듭니다. 1970년대에는 가족 혹은 뭐 형제 같은 것들을 주요 소재로 다루다 보니까 좀 진부하다는 이야기를 좀 들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심파가 짙다는 이야기가 나온 것도 그러한 이유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네. 네. 이상무 만화가가 네, 대단하신 분이죠. 네.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 이분 진짜 그 독고탁 저는 솔직히 이 독고탁이라는 거를 몰라 그 만화를 자체를 몰라요. 네. 근데 이 독고탁이라는 캐릭터는 봤습니다. 네. 참 웃기죠. 그 만화라는 게 만들어놨는데. 네. 그리고 또 그 굉장히 안타까운 게 이 이상무 만화가님께서 저번 주에 돌아가셨죠. 네. 그래가지고 굉장히 많은 그 만화를 사랑하시는 분들께서 슬픔에 담기셨었는데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요즘에는 웹툰이라고 해가지고 인터넷에 이제 짤막하게 만화가 올라가는 형식이 거의 대세잖아요. 옛날에는 뭐 소년 챔프라든지 뭐 이런 그 뭐야 만화 잡지에서 이제 만화를 봤는데 요즘에는 그런 것보다 인터넷이나 아니면 스마트폰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웹툰 형식이 좀 대부분이라서 이 이상무 만화가님도 이 웹툰을 도전하려고 하시다가 네, 끝내는 이제 도전하지 못하시고 이렇게 생을 마감하셨는데 네,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네, 하여튼 노래 듣고 봅시다. 네, 노래 듣고 다시 그 만화가 이상무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트와이저 이름이 뭐야 이거? 트와이스? 트와이스의 미쳤나봐. 그리고 김용임의 나이야 가라 이 두 노래 듣고 이상무 만화가님에 대해서 이야기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좀 하다가 보니까 노래가 한 곡이 더 나가 버렸네요. 트와이스의 미쳤나봐 그리고 김용임의 나이야 가라 그리고 게리의 또하루 게리의 또하루는 많이 듣네 오늘. 네 이렇게 세 곡 노래 듣고 왔습니다. 지금 보이는 라디오 1부 문화의 날 만화가 이상무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여튼 이 이상무의 냄새가 배어 있는 이 작품들을 보고 난 뒤에 거부감이 아닌 감동을 느낄 수가 있는데 엄희자는 이제 여자를 울리는데 이상무는 남자 여자 모두 울린다라는 이제 이야기가 괜히 나온 것이 아닙니다. 주로 이제 감성에 기댄 스토리를 많이 보여주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이제 다른 성격의 작품을 해봐야지라고 마음은 먹으면서도 또 비슷한 감정선을 보이게 되게 된다고. 이상무의 이야기는 이제 이상무가 아닌 다른 누군가가 대신해 줄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그 자신보다 독자들이 먼저 알게 되는데 직접 스토리를 안 쓰고 스토리 작가로부터 받아서 한 작품에 대해서는 독자들이 왠지 낯설어 하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고 해요. 그의 만화 가운데 스토리 작가와 함께한 결과물이 드문 것도 그러한 이유에서입니다. 이상무의 이야기, 이상무의 감성을 다른 누군가가 대신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상무를 사랑하는 분들이 그 이상무의 그 감성이라든지 그런 걸 이제 원하기 때문에 이 만화가 이상무 씨는 뭐 작가를 이제 고용해서 뭐 같이 하는 게 별로 없고 거의 대부분 네, 이상무 본인의 감성과 이야기를 이제 만들어서 했다고 합니다. 대본소에서 인기몰이를 하던 독고탁이 잡지로 자리를 옮겨가게 된 거는 1970년대 후반 일이에요. 1970년대 후반으로부터 1980년대로 넘어가면서 어린이 잡지가 많이 등장했습니다. 뭐 소년중앙의 우정의 마운드를 연재하기 시작한 것도 1976년도였습니다. 우정의 마인드가 인기를 모은 뒤에 비둘기 합창, 울지 않는 소년, 9개의 빨간 모자, 달려라 꼴찌 등 10여 년 동안 잡지에 발표하는 작품마다 만화 독자들의 기억 속에 자리 잡는 명작이 되는데
이 대본소 활동을 통해서 중고등학생 팬이 많았던 그에게 잡지는 어린이 독자층까지 확고히 만들어 주었습니다. 더욱이 1980년대 초에는 태양을 향해 던져라, 다시 찾은 마운드, 내 이름은 도코탁 등이 극장용 만화 영화, 비둘기의 협창이 TV용 만화 영화로 제작되면서 도코탁의 인기몰이를 반영해줬습니다. 특히 도코탁이 등장하는 달려라 꼴찌는 당시 대표적인 야구 만화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로야구의 출범과 함께 그야말로 아주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는데 개인적으로 고교 야구를 좋아해서 달려라 꼴찌도 고등학교 야구를 배경으로 해서 그렸다고 하고 한 2년 동안 연재를 하다가 완결했는데 반응이 좀 좋아가지고 출판사로부터 2부도 해보자 뭐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서 등장인물 그대로 이제 이 프로야구로 가져와 진행하게 됐다는 그런 이야기를 또 했습니다. 스포츠 가운데서도 야구를 좋아했던 그 이 만화가 이상무의 취향이 작품에 고스란히 반영된 셈인데 하지만 스포츠 만화 속에서도 한국인 시리즈에서 보여줬던 이상무의 감성은 여전히 살아있었고 가난한 주인공 혹은 고아였던 소년이 야구와 스포츠를 통해 성장하는 과정은 무소불위의 힘을 지닌 영웅의 모습이 아닌 평범한 보통 사람들의 삶을 대변한 것이었습니다. 이 같은 감성에는 특히 그의 어린 시절 경험이 많이 녹아들어 있었다고 해요. 어린 시절, 그러니까 그 만화가 이상무 씨의 어린 시절이 우리나라의 그 남북 전쟁이었죠. 6.25 전쟁 그 직후 그리고 그 당시였는데 하여튼 이제 어린 시절에 그 전쟁 직후에 고아들도 굉장히 많았고 뭐 고아원도 가까운 곳에 여러 곳 있어가지고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가까운 뭐 고아원에 자주 놀러 가서 그곳의 아이들과 잘 어울려서 놀기도 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고아의 그 고아들의 이제 모습들도 가까이서 보게 됐고 그런 것들이 이 만화가 이상무의 작품 속에 많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고아들의 이야기가 작품 속에 사실적으로 표현되니까 한때는 독자들로부터 고아 출신이 아니냐는 그런 오해도 받았다고 해요. 이처럼 현실에 기반을 둔 묘사는 1974년부터 약 한 3년 정도 동안 발표한 한국인 시리즈에서부터 굉장히 특히 두드러져서 나타났다고 합니다. 오, 그래. 네. 하긴 옛날에는 그 전쟁 그 당시 직후에서는 이제 고아들이 많아가지고 그 고아원 뭐 이런 데가 많았죠. 그리고 이제 약 요즘에는 그나마 조금 덜한데 그 당시에는 뭔가 고아 뭐 이러면은 좀 안 좋은 시선으로 많이 봤었던 게 사실이라서 이 만화가 이상무 씨가 또 그 고아라는 뭐 그런 뭐 이야기도 많이 이 만화 때문에 혹시 고아가 아니냐 막 이래가지고 또 약간 핍박 아닌 핍박을 받았던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네. 이쯤에서 또 노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UV의 너 때문에 그리고 K-윌의 네가 하면 로맨스 이 두 노래 듣고 계속해서 이 문화의 날 만화가 이상무에 대해서 이야기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듣고 왔습니다. 네. UV의 너 때문에 그리고 K-윌의 네가 하면 로맨스 듣고 왔습니다. 네. 지금 그 보이는 라디오 1부 문화의 날 만화가 이상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이상무의 또 인터뷰를 또 보면은 제일동포에 대한 이야기로서 일본인 어머니와 한국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두 형제가 등장합니다. 형은 이제 귀화해서 철저하게 일본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모습을 그 현실적으로 보여주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보편적인 인간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형에 대해 반감을 지닌 동생 도코탁은 족국이나 아니면 동포 같은 이제 거시적인 정체성이나 문제 의식을 가지고 한국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단지 골방에서 초라하게 죽어가는 아버지가 불쌍한 생각이 들었을 뿐입니다. 아버지가 그리워하는 조국이니까 아버지 편을 든 것이죠. 예컨대 그에게도 조국에 대한 실체는 없었던 겁니다. 그에게 조국은 아버지가 골방에서 듣던 레코드판 속의 가요 몇 소절로 기억되는 것 뿐이었으니까요. 이처럼 주민공들의 입장과 감정에 대해서 현실적인 측면을 보여줌으로써 한국인 시리즈는 당시로서는 대단히 파격적인 작품으로 평가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동시에 아동 만화가 대부분이었던 시대 속에서
청소년과 성인 독자까지 만화 독자로 불러들일 수 있었던 특별한 작품으로 기록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최근 들어서는 이제 이 이상무 작가님께서 골프와 관련된 만화를 자주 발표했었어요. 평소에도 스포츠라 하면 가리지 않고 좋아했지만 골프와는 무관했던 그가 골프 만화를 전문적으로 그리게 된 것은 우연한 계기에서 비롯됐습니다. 1990년대 초 스포츠 조사원이 창간하면서 골프 레슨 만화에 대한 청탁이 들어왔었습니다. 처음엔 그 극화를 하고 싶은 마음이었지만 연재를 하다 보니까 자료를 찾아다니면서까지 열심히 하게 됐고 그것이 5년 동안 지속됐습니다. 얼마 뒤에 어느 공중파 방송에서 그가 발표한 골프 만화와 동일한 제목의 TV 프로그램이 생겼고 레슨하는 장면을 즉석에서 스케치하는 형식으로 방송에까지 참여하게 되면서 그는 골프에 대한 거의 뭐 전문 작가가 되기에 이릅니다. 불타는 그린, 운명의 라스트 홀 등을 발표했고 지금도 각종 매체에 골프 만화를 연재했었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이 만화가 이상무 씨는 포토샵, 뭐 일러스트레이터, 페인터 등 다양한 그래픽 프로그램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었는데 두 가지 확고한 목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1950년대 그러니까 이제 이상무 씨가 굉장히 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해보면 그 당시 친구들이 등장하고 그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작품을 해보려고 했지만 극적인 재미는 크게 없을지라도 당시에 우리 세대가 성장한 이야기를 담아보고 싶었던 겁니다. 다른 하나는 어느 시대에 누가 읽어도 감동을 느낄 수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 그러니까 이제 읽었을 때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라는 느낌을 전해줄 수 있는 만화를 준비해 보려고 했다고 해요. 새로운 작품에 대한 구상을 밝히면서 이제 그는 세상의 변화에 너무 애써서 적응하려 하지 말고 자신이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것이 더욱 적절한 방식이 아니냐고 이제 말하게 되는데 어쩌면 모든 것이 너무 빨리 변하는 세상에서 우리가 독고탁이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우리들의 어린 시절을 떠올리면서 웃음을 짓게 되는 이유도 같은 이유에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이상무의 냄새가 짙게 배어 있고 그래서 독고탁이 뛰어놀던 그 만화를 기억하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의 감성과 정서를 어린 시절로 환원시켜주는 힘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저번 주에 이제 만화가 이상무 씨가 이제 돌아가셔가지고 제가 이제 원래 저번 주에 제가 하려고 했어요, 요거를. 네. 근데 뭔가 그 너무 일찍 하는 감이 드는 것 같아서 제가 좀 한 일주일 정도 좀 기다렸다가 하는데 네. 그 도코탁 이 만화는 몰라도 이 만화가 이상무라는 사람은 제가 이제 많이 존경하는 네, 그런 분 중에 하나인데 네, 참 좋은 곳으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렇게 오늘 1부 문화의 날은 끝났고 잠시 후 2부에서 또 뵙는데 2부에서는 2부 첫 순서 모두가 함께하는 심리 테스트 그리고 두 번째 시간은 이게 뭐 하는 애들이지? 순서인데 뭐 역시 그 요즘 아이돌이라고 하는 이제 젊은 이제 노래하는 그룹을 이야기 소개해드리는 뭔가 그 세대 간의 격차를 좀 줄여보는 네, 그런 시간을 갖고 그리고 오늘 마지막 시간 퀴즈 빵빵 시간에도 또 퀴즈를 통해서 상품 드리는 시간이니까 많이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1부에서 2부 넘어갈 때 저희 야음상가 시장 노래교실 노래 듣고 와야 되는데 강진의 어느 구름에 비들었는지 그리고 베이로의 오뚝인생 김선미 님마중 성의 사랑도둑 조항조의 사랑이 밥이더냐 나훈아의 짜다라 잘난 것도 없는 님이시여 그리고 진성의 보릿고개까지 총 7곡 노래 듣고 잠시 후 2부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래 나갈 때 잠깐 뭐 좀 했더니만 노래가 훅 지나가네요. 네. 지금 보이는 라디오 2부가 시작됐습니다. 네. 지금 보이는 라디오 1부에서는 이제 문화의 날 시간이었는데 만화가 이상무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이번 2부에서는 첫 순서 심리 테스트입니다. 네, 이 심리 테스트도 굉장히 오랜만에 하죠. 한 3주 정도 만에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도 뭐 크리스마스랑 뭐 새해랑 이렇게 겹쳐가지고 금요일 방송이라지 못했었는데, 네, 거의 한 3주 만에 테스트를 하는 거네요. 이 심리 테스트를 이제 할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요건 그냥 재미삼아 하는 거라서 네, 뭐 진지하게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네. 뭐 하여튼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 이 심리 테스트 같이 한번 해보고 뭐 이게 진짜 맞나? 뭐 그런 거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심리 테스트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인 집에 사랑하는 애인 집에 가기 위해서 버스 타려고 하는 당신, 버스가 눈앞에서 떠나버렸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요거에 대한 대답이 1번 택시 탄다, 2번 버스를 향해 기다려! 이러면서 소리친다, 3번 애인에게 늦는다고 전화한다, 4번 전화해서 애인에게 차로 마중 나오게 한다. 이 네 개 중에 하나 고르셔서 네,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애인 집에 가기 위해서 버스 타려고 하는데 버스가 눈앞에서 떠나버렸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1번 택시 탄다, 2번 버스를 향해서 기다리라고 소리친다, 3번 애인에게 늦었다고 전화한다, 4번 전화해서 애인에게 차로 마중 나오게 한다. 네, 저는 요거 애매하네. 사실 저 같으면은 늦었다고 전화하고 택시를 타고던가 할 것 같은데 요걸 지문이 두 개가 같이 있어가지고 이거 고르기가 어렵네. 네. 일단은 애인에게 먼저 일단 전화를 할 것 같아요. 늦을 것 같다고. 네, 저 3번 애인에게 늦는다고 전화한다고 여기 하겠습니다. 고르셨나요? 요거?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심리 테스트는 애인이 바람을 피운다는 사실을 알게 된 다음에 당신의 스타일에 대해서 알려준다고 해요. 오, 그래? 1번 택시 타기를 선택하신 분들은 상대가 바람을 피운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도대체 왜 바람을 피웠는지 끈질기게 따지는 타입이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 피곤하죠. 네. 그 이유는 상대방이 바람을 피웠다는 배신감보다는 바람을 피우게 된 이유를 알고 싶어하는 당신의 연애 성향 때문이라고 합니다. 뭐 나 때문에 그런가? 뭐 아니면 뭐 다른 게 있나? 뭐 그런 거를 이제 알고 싶어하는 그런 거라고 하네요. 누구의 잘못으로 이 상황이 되었는지 따진 뒤에 상대방의 변심을 확신하는 순간 당신은 관계를 딱 그냥 잘라가지고 끊어버린다고 합니다. 깨끗하게 그냥 헤어지자고 해버리는 건데 나에게 마음도 없는 사람에게 더 이상 마음 줄 필요는 없다는 거죠. 네. 하지만 자신의 잘못인 경우에 깊은 대화를 통해서 다시 기회를 주려고 하고 관계를 회복하려는 모습도 보인다고 합니다. 오. 그러니까 만약에 그 상대방이 그 애인이 변심을 해가지고 바람을 피운 거라면은 그냥 딱 잘라버리고, 만약에 이제 내 잘못으로 인해서 이런 바람이 생겼다 뭐 그런 거면은 좀 대화를 좀 깊게 해가지고 다시 한번 기회를 줄 수도 있는 뭐 그런 상황에 사람이 1번을 잘 선택한다고 하네요. 오, 야, 나 1번 선택했으면 큰일 났겠구만. 네. 그 다음에 2번, 버스를 향해서 기다리라고 소리친다는 걸 고른 사람. 이분들은 상대가 바람을 피운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은 순간 패닉 상태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패닉이 뭐냐면 아주 그냥 정신없는 상태가 된다는 거죠. 네. 하루 종일 아무 생각이 안 들고 그저 멍한 상태로 뒤통수 맞은 것처럼 그냥 얼얼한 듯 아무것도 안 하는데 당신은 이제 마음이 굉장히 여리고 사랑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때문에 막상 헤어질 각오는 하지 못하죠. 멍해진 상태가 어느 정도 풀린 뒤에 이제 자신을 추스리고 다시 생각을 해보기는 하지만 그래도 결심하지는 못하고 망설이기만 한다고 합니다. 이는 자신이 연인을 너무나 사랑해서라고 하는데 뭐 너무너무 사랑해서 놓치고 싶지 않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바람을 피우는 것은 속상하지만 결국에는 용서하고 말아버린다는 굉장히 그 여린 타입이라고 하네요. 야, 바람을 피웠는데도 기다려주겠다. 야, 대단하네. 나는 못할 것 같은데. 네. 그다음에 3번 이제 애인에게 늦는다고 전화한다. 네, 저도 이거 선택했는데 좀 괜찮은 게 나왔으면 좋겠다. 네. 사실 이거 심리 테스트 이거 할 때 제가 일부러 답은 안 보고 그냥 복사 붙여넣기를 해요. 왜냐면은 저도 이제 이걸 고르기 때문에 네, 제가 이 답을 알고 하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답을 모르는 상태로 합니다. 네, 뭐 하여튼 애인에게 늦는다고 전화를 선택한다. 당시 이런 분들은 상대방이 바람을 피운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은 너무나도 슬프고 복잡한 마음에 사로잡히는 타입이라고 합니다. 그런가? 상대방에 대한 배신감을 참을 수는 없지만 헤어지고 싶은 마음 또한 없다고 합니다.
뭐지 이건? 네. 버스를 향해 기다리라고 소리쳤던 결과와는 약간 좀 다른 타입이라고 하는데, 물론 헤어지고 싶은 마음이 바로 드는 것은 아니지만 순순히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지나가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자 자존심 상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잘못했다는 말을 듣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싹싹 빌게 한 뒤에 못 이기는 척 한번 봐주겠다는 형태를 취하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오 그런가? 그럴 수도 있겠다. 네. 만약에 이제 내가 좋아하는 그 만나는 이제 애인이 바람을 피면은, 네. 그럴 수도 있겠네. 네. 약간 비슷하긴 하네요, 이게.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화를 해가지고 애인에게 차로 마중 나오게 한다를 선택하신 분들은 상대방이 바람을 피운다는 사실을 알게 돼도 크게 따지거나 헤어지자는 말을 하지 않는 타입이라고 합니다. 뭐지? 전혀 감정의 미동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이런 경우에는 막가파로 나가는 타입이 많대요. 뭐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생각으로 맞선다고 하는데, 뭐 네가 바람을 피워? 그럼 나도 피우지 뭐 이러면서 전구 막 그 뭐 네가 한 대로 다 하겠다 뭐 약간 뭐 그런 게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당신이 매력적인 사람이라는 사실을 본인도 알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고 하네요. 가른 사람 잡지 않고 오는 사람 막지 않는 굉장히 자유분방한 그런 타입이라고 합니다. 뭐 스스로도 바람에 대한 저항은 거의 없는 그런 타입인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그 언젠가 진정한 사랑을 만나면 그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아주 지고지순한 사랑을 할 타입이라고 합니다. 그렇구나. 신기하네. 네. 이렇게 심리 테스트를 한번 해봤는데 어떤가요? 좀 비슷한가요? 네, 저는 약간 이번에는 약간 비슷했던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뭐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뭐 바람을 피운 적이 한 번도 없어가지고 네, 잘 모르겠지만 물론 저도 그렇고 잘 모르겠지만 뭐 그럴 것 같다는 뭐 생각을 들긴 하네요. 네, 그럼 노래 듣고 2부 두 번째 시간 이거 뭐 하는 애들이지?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래는 어딨냐 이거 제가 노래를 찾아놓는데 가끔 이제 이걸 잘못 눌러가지고 이상한 데로 가버려요. 네. 여기 있다. 솔지의 사랑했던 날 그리고 이치의 하이힐 그리고 이영현의 아닌가봐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듣고 왔습니다. 솔지의 사랑했던 날 그리고 이치의 하이힐 이영현의 아닌가봐 이 세 노래 듣고 왔습니다. 네. 힘들다. 네. 그러면 이제 2부 두 번째 시간. 네. 뭐 하는 애들이지? 시간을 이제 바로 시작하는데 요거는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뭔 말인교 시간으로 뭐 신조어를 파헤치는 그런 시간을 가졌었는데 오늘은 뭐 하는 애들이지? 시간입니다. 네. 요거는 그 뭔가 요즘 젊은 이제 아이돌 그룹을 제가 소개해드리면서 뭔가 그 격차를 좀 젊은 친구들과 격차를 좀 줄여보는 뭐 그런 시간을 가져보자 뭐 해가지고 제가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네. 그래서 요즘에 뭐 가장 좀 인기가 있는 그런 그룹이 뭐가 있나라고 해가지고 제가 그 좀 물어봤어요. 그 제 아는 동생들 어린애들한테 뭐 이게 중학생, 고등학생 뭐 이런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야 요즘에 좀 괜찮은 그 뭐 좀 인기 좀 있는 애들이 누구 있냐 그러더니 거의 여러 명이 이제 엑소라는 애들을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뭐 하는 애들이지? 시간에서 가장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그룹은 바로 엑소입니다. 제가 이 엑소라는 그 그룹을 제가 그 자료를 조사하니까 약간 골 때리는 면이 많더라고요, 이게. 네. We are one. 안녕하세요, 엑소입니다라고 이제 맨날 그 소개하는 걔네들인데 SM 엔터테인먼트 소속의 9인조 남자 아이돌입니다. 엑소는 태양계 외 행성을 뜻하는 엑소플래넷이라는 뭐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모티브를 얻은 이름으로 이제 미지의 세계에서 온 새로운 인간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컨셉이 약간 외계인 같은 거예요. 네, 외계인인데 좀 잘생긴 뭐 그런 애들 뭐 그런 느낌이네. 엑소 K 6명 그리고 엑소 M 6명으로 이루어진 12명의 이제 9인조로 데뷔했지만 엑소 M의 중국인 멤버들이 연달아 탈퇴하면서 9인조가 됐습니다. 그리고 엑소 K와 엑소 M은 엑소의 유닛
그룹이 아니라 그냥 별개의 그룹인데 얘네들이 다 합쳐가지고 이제 엑소라고 불린다고 해요. 이제 캐치프레이즈는 이제 We are one, 안녕하세요 엑소입니다라고 이제 말하는 건데 리더인 수호가 We are라고 이제 선창을 하면 나머지 멤버들이 다 같이 one이라고 외친다고 합니다. 인사말 그 각 그룹마다 뭔가 인사말 같은 게 있어요. 근데 이제 엑소는 네,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대에 올라가기 전에 파이팅을 외치잖아요. 그때는 뭔가 파이팅 대신에 엑소 사랑하자 뭐 이렇게 외치고 무대 위로 올라간다고 합니다. 네. 약간 손발이 오그라드는데 이 엑소의 세계관을 보게 되면은 특유의 판타지적 컨셉이 존재하고 세계관 또한 존재합니다. 자세한 거는 뭐 잘 모르겠지만 이 세계관으로 2차 창작과 굿즈 판매 제작의 세 장을 열었다고 해요. 데뷔했을 때는 꽤 놀림거리였지만 멤버별 본인은 이제 그러려니 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보는데 늑대와 미녀로 컴백하면서부터 이 컨셉을 대놓고 밀지는 않지만 뮤직비디오 가사 등등 이제 몇몇 부분에서 눈에 띄는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게 늑대와 미녀와 이제 으르렁의 노래에 이제 드라마틱한 그런 뮤직비디오 그리고 이제 12월의 기적의 뮤직비디오인데 뭐 가사에 뭐 이초란 초능력 이제 없었으면 좋겠어 뭐 이런 게 있는데 이게 뭔 말이냐면은 이 엑소가 그 외계인이라고 했잖아요. 컨셉이 외계인 컨셉인데 각 그 엑소 멤버들마다 그 초능력이 있어요. 뭐 불, 뭐 바람, 뭐 이런 식으로 뭐 초능력을 갖고 있는 그런 컨셉이라서 약간 그 옛날에 우리나라 아니 옛날에 그거 있죠. 뭐 후레쉬맨 이런 거, 맥 그 마스크맨 뭐 이런 거를 모티브로 따온 그런 이제 능력을 이제 가지고 온 그런 그룹입니다. 네. 제가 요거를 한번 찾아봤거든요. 영상을 봤는데 충격적이더라고요, 이게. 네. 혹시 그 궁금하신 분들은 인터넷이나 이 스마트폰으로 엑소 그 뭐 초능력 뭐 이런 거 검색하시면은 나옵니다. 네.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이 두 번 보고 싶지는 않네요. 이제 그러다가 그 크리스와 루한의 전속 계약 무효 소송으로 인해서 세계관은 흐지부지 되고 2015년 두 번째 단독 콘서트 오프닝 영상 프롤로그를 통해서 새로운 세계관이 공개됨으로써 사실상 앞서 그 얘기한 그 세계관이 근데 완결하지 못하고 이제 구세계관으로 리부트됩니다. 다시 시작한다는 거죠. 지구에서 발견된 수수께끼의 물질 10개와 엑소플래넷이 결합하면서 엑솔루션 영어로 써놨어. 엑솔루션이라는 결정체가 만들어진다는 내용인데 이것도 가관인데 이전의 세계관이 엑소 멤버들을 이제 미지의 행성에서 온 12명의 외계인으로 설정했다면 이번에 다시 새로 시작하는 그 세계관에는 10개의 물질로 설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젠 사람이 아니에요. 되게 웃긴 애들이다 얘네. 야, 이렇게 그 요즘 나오는 아이돌들이 각각 컨셉을 갖고 있는데 야, 이 엑소도 참 힘들게 삽니다. 네. 하지만 타오의 아버지가 이 멤버 중에 한 명인 이제 타오의 아버지가 SNS를 통해서 타오의 탈퇴를 회사에 요구하고 인터뷰에서 아들이 효심과 부상 치료를 위해서 이에 동행했다고 이제 주장해서 10명의 멤버 수조차 지키기 힘든 위기가 닥쳐오고 있는데 현재 끝내 이 타오가 탈퇴하면서 9인조가 됩니다. 네, 원래 처음에는 12명이었는데 중국인 멤버인 그 3명이 나가면서 9인조가 됩니다. 이게 멤버들을 보게 되면은 원래 12인조로 데뷔했지만 크리스, 루한, 타오 이 세 중국인 멤버가 탈퇴한 지금 그 우리나라 사람 8명에 중국인 1명 총 9명의 멤버가 활동 중입니다. 그런데 이 유일한 중국인 멤버인 레이가 1인 기획사를 설립하면서 중국인 멤버의 미래는 불투명해졌어요. 이 레이라는 애가 언제 나갈지 모른다는 거예요. 네. 엑소 M에 속해 있는 첸과 시우민이 약간 중국인으로 오해받는 경우가 또 있다고 해요. 네. 그 예명을 쓰는데 약간 그 예명이 그 첸이랑 시우민이라는 이름으로 예명을 쓰다 보니까 약간 중국인으로 오해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들은 아주 엄연한 토종 한국인이라고 합니다. 네. 저도 이거 보고 중국인인 줄 알았어요. 네. 딱히 이 멤버들 이름을 보면은 첸, 백현, 디오 이름이 디오야. 네. 그리고 수호, 시우민,
카이, 세훈, 레이, 찬열까지 이렇게 9명인데 네. 참 진짜 그 중국인 느낌 났네. 뭐 이름을 시우민으로 지었대. 네. 뭐 하여튼 이제 멤버가 많은 그룹들의 특성이 그 노래가 한 3분, 4분 정도 되잖아요. 근데 이제 사람이 많으면은 이 노래를 불러야 되는데 뭐 한 10초, 5초 뭐 이 정도밖에 못 부르거든요. 사람이 많으니까. 뭐 전주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네. 그래서 1인당 파트가 굉장히 적은 편인데 아이돌의 파트별 분업화를 완전히 정착시킨 팀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 S&P의 후계자답게 공연할 때는 댄서 라인이 가장 부각되고 좋은 보컬리스트를 여러 명 보유하고 있지만 라이브를 자주 하지 않아서 종종 비판을 받기도 한다고 합니다. 왜냐면 이게 춤을 이 저희 이 영상을 봤거든요. 얘네 이게 조사하면서 이 춤을 봤는데 야 무슨 춤이 무슨 격투기 하는 줄 알았어요. 굉장히 격렬하게 추더라고요. 네, 그래서 춤에 굉장히 그 부각해가지고 노래를 할 수가 없어요. 이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부를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거의 립싱크로 부르는데 뭐 그래서 좀 욕을 먹기도 해요. 네, 아니 가수가 노래 불러야지 춤만 추면 이게 되느냐 뭐 하면서 노래를 잘 부르는 건 잘 모르겠습니다. 뭐 실제로 노래 부르는 거 못 들어봐가지고 네, 근데 그 엑소 팬들 들으면 이거 나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나? 네, 뭐 하여튼 메인 래퍼인 찬열은 실력 있는 래퍼를 키우지 못한 SM의 저주를 아주 피했다고 장담하지는 어렵지만 랩에 좀 잘 어울리는 중저음의 소유자로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해요. 이 SM 엔터테인먼트가 사실 랩을 하는 이 래퍼들을 잘 못 키우는 회사예요. 네. 잘 못 키우는 건지 아니면 뭐 다른 데로 가는 건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제 그나마 뭐 잘하는 건 잘 모르겠고 그나마 좀 괜찮은 애가 이제 이 찬열이라는 애인데 네 모르겠습니다. 이거 또 무슨 말 했다가 또 어디 잡혀갈지도 모르니까 네, 이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노래 듣고 이 엑소의 데뷔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준의 너를 사랑해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듣고 왔습니다. 네, 한동준의 너를 사랑해 듣고 왔습니다. 네. 참 노래가 괜찮아요. 네. 그러면은 2부 두 번째 시간 네, 뭐 하는 애들이지? 예, 시간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엑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엑소라는 그룹이 좀 인기가 좀 많은가 봐요. 요즘 그 젊은 친구들한테 그 애들한테 제 그 아는 동생들 중에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 있거든요. 걔네들한테 물어보니까 그 엑소에 대한 뭐 그 약간 잘못된 얘기나 뭐 이런 거 잘못 말하면은 이 팬들한테 몰매 맞는데요. 그 정도로 그 굉장히 팬층이 약간 전투적인 느낌이라고 저한테 좀 조심하라고 했는데 네, 뭐 그래봤자 뭐 애들이겠죠. 네, 애들한테 맞으면 얼마나 맞겠어요. 네, 뭐 하여튼 이 엑소의 데뷔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데뷔를 보면은 2009년에 소년천지라는 이름 하에 SM의 신인 남자 그룹 떡밥이 있었는데 슈퍼주니어 뭐 발음이 안 되냐? 슈퍼주니어가 2005년에 그 데뷔하고 그리고 소녀시대가 2007년에 데뷔하고 샤이니가 2008년에 그리고 FX가 2009년에 데뷔해서 대략 한 1년 정도 사이를 두고 한 팀은 뭐 남자 그룹, 그 다음은 뭐 여자 그룹, 그 다음 남자 그룹, 그 다음 여자 그룹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데뷔했습니다. FX 다음에는 당연히 남자 그룹이라는 맥락이 이제 나오는데 그렇지만 신인 그룹 데뷔는 떡밭에 이제 그쳤다가 한동안 SM에서는 신인을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한편 이제 2009년에서 2010년 무렵에 SM이 이제 연습생을 정리한다는 이야기가 퍼지기 시작했고 실제로 이제 연습생들이 대거 줄어드는 일도 있었고 현재 엑소가 된 이제 중화권 공략에 중점을 둔 신인 그룹 그 신인 남자 그룹이 본격적으로 구성되기 시작한 것은 2011년 초라고 합니다. 이 이수만이 직접 언급하면서 알려졌는데 엑소의 프로토타입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신인 그룹은 한국인 7명과 중국인 5명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소년천지 멤버 구성이라는 루머에 포함되었던 멤버는 현재 엑소 멤버들 중에 수호, 레이, 찬열, 카이뿐이라고 하네요. 네. SM에서 남자 아이돌 그룹을 엑소라는 브랜드명으로
런칭하는 것은 꽤 오랜 전부터 기획되고 있었다고 합니다. 오, 이게 좀 오랫동안 만든 거네. 이게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거였구나. 2008년 샤이니의 태민의 연습실 영상에 이미 배경으로 다른 소속 아이돌 그룹의 이름과 로고와 함께 엑소라는 이름도 같이 있었던 것은 굉장히 유명한 사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엑소라는 그룹을 만들려고 몇 년 동안 이 공을 들인 거구나. 2011년 말부터 티저가 공개가 시작돼가지고 2011년 12월 23일 홈페이지가 공개됨에 동시에 첫 티저가 공개됐고 2012년 3월 3일까지 총 23번의 티저 영상까지 공개했다고 합니다. 뭐 이렇게 뜸을 들여? 네. 그건 뭐 한 몇 달 동안 한 세네 달 동안 그 예고편만 이제 계속 이제 보내는 거죠. 네. 그러다 이제 하라는 데뷔는 안 하고 티저만 한 세 달 가까이 띄었던 것에 여러 말이 있었지만 애초에 SM 측에서 SNS를 통해서 이제 입소문 마케팅을 노리기 때문에 그런다는 설도 있고 뭐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다가 네. 근데 이제 이게 조금 이슈가 됐어요. 계속 이 예고편만 계속 나오니까 야 이게 뭐 하는 애들이냐 하면서 뭐 페이스북 뭐 카카오톡 뭐 하여튼 이런 것들 통해서 얘네들 뭐지 하면서 이게 좀 많이 궁금해했다고 합니다. 네. 하여튼 근데 이게 또 세계를 공략하려고 했다는 것도 있어요. 이제 중국이나 뭐 일본, 뭐 대만 같은 뭐 하여튼 전 세계를 좀 상대로 약간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간복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걸 좀 했다고 하는 것 같네요. 이게 2007년 소녀시대, 그리고 2008년 샤이니와 2009년에 FX를 성공적으로 데뷔시킨 이후에 이 SM 엔터테인먼트에서 신인을 전혀 데뷔시키지 않다가 2011년부터 불기 시작한 신한류 열풍으로 크게 주목받기 시작한 SM이라서 새로 데뷔시키는 그룹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컸습니다. 엑소 K는 2012년 4월 8일 SBS 인기가요를 통해 그리고 엑소 M은 같은 날 중국 내에 권위 있는 음악 시상식인 음악 풍운방 무대를 통해서 데뷔하게 됩니다. 네. 이후에 상도 굉장히 많이 받고 뭐 그 뭐지? 그 뭐더라 무슨 그 세계에 영향력 있는 한국 가수 10명 10개 그룹 중에 하나로 이렇게 뽑히기도 하고 굉장히 그 은근히 파워가 좀 센 그룹을 지금 성장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네. 이 엑소에 대한 자료를 제가 찾아보니까 굉장히 무궁무진하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오늘 다 풀면은 제가 집을 못 가기 때문에 좀 줄여가지고 네, 했습니다. 네. 엑소 2탄은 네, 다음 주 금요일에 뭐 하는 애들이지 시간에서 엑소 2탄을 제가 다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자료가 굉장히 많아요. 네, 여러 가지 자료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 근데 이거 진짜 하다가 나 엑소 팬들한테 맞는 거 아니야 이거? 네, 애들한테 어떡하지? 네,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노래 듣고 오늘 마지막 시간인 퀴즈 빵빵 시간에 돌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래는 데프콘의 엄마가 기다리셔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엄마,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데프콘의 엄마가 기다리셔 듣고 왔습니다. 네. 뭐 벌써 지금 방송 시작한 지 2시간이 넘어갔네요. 네. 뭐 아직 남았는데 뭐 이렇게 금방 간대. 네. 이번 마지막 시간은 퀴즈를 통해서 상품도 드리는 굉장히 뜻깊은 시간, 퀴즈 빵빵 시간인데 저번 주였나? 네. 저번 주였 갑자기 기억이 안 나요. 저번 주였죠? 네. 저번 주에 이제 제가 퀴즈를 내렸는데 몇 주 동안 어 주간식으로 내드렸어요. 주간식으로 내드리다 보니까 조금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네, 이번 주에 다시 객관식으로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간식이 너무 어려운가 봐요. 네. 일단 저번 주에 걸 보면은 일단 저번 주의 퀴즈는 바로 이제 오락실에 사는 전설적인 두 마리 용은 무엇일까요? 였는데 정답은 아시겠지만 2인용입니다. 네. 오락실에 사는 전설적인 두 마리 용. 네, 2인용. 이 정답 맞추신 분들이 또 꽤 있었는데 제가 전화를 해가지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여기서 그 실명을 언급하면은 혹시나 저작 그 뭐야 초상권으로 또 초상권? 초상권은 얼굴이잖아. 네, 하여튼 그런 것 때문에 좀 걸릴 것 같아서 네 제가
정답 맞추신 분들은 제가 개인적으로 전화해서 받으러 오시라고 제가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퀴즈 빵빵 시간이 제가 내드리는 퀴즈를 이제 이거 답이다 해가지고 이제 알고 계시면은 정답 그리고 성함 연락처를 적으셔서 저희 보이는 라디오를 주시면은 매주 금요일 날 추첨을 통해서 제가 상품을 드립니다. 네, 상품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으니 그 여러 가지라고 하긴 좀 그렇고 네, 굉장히 그 고가의 고급진 상품들 많으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뭐 이렇게 상인분들뿐만 아니라 뭐 시민 여러분들도 누구든지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저는 참여할 수가 없어요. 제가 만들기 때문에. 네. 나도 이거 상품 받고 싶다. 네, 어쨌거나 그러면 이번 주 퀴즈 바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네, 역시 객관식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네. 넌센스 퀴즈입니다. 네, 이제 잘 듣고 정답이라고 생각하시는 것과 성함, 연락처를 적으셔서 저희 보이는 라디오를 주시면 됩니다. 저한테 직접 주셔도 되고 아니면 저희 보이는 라디오 문 바로 옆에 그 고객의 소리라고 이렇게 함이 있어요. 그 함에 보면은 종이랑 연필이 있으니까 네, 그거 쓰셔가지고 그거 넣으시면은 제가 이제 문 열어가지고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문제 나갑니다. 찌개랑 밥이랑 싸웠는데 찌개가 졌습니다. 왜 졌을까요? 보기 나갑니다. 1번 밥이 끓어서, 2번 찌개가 넘쳐서, 3번 찌개가 쫄아서. 네, 정답은 뭘까요? 네,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정답 그리고 성함, 연락처를 적으셔서 저희 보이는 라디오 주시면은 매주 금요일 날 추첨을 통해서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쉬운가? 네, 요거 약간 그 야심차게 제가 한번 그 문제를 만들어봤는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준비한 순서는 이렇게까지 했는데 네, 벌써 1시간 아니 2시간 10분이 넘어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네, 오늘 좀 많이 얘기를 했나 보네. 네, 오늘 보이는 라디오 1부에서는 문화의 날 시간이었는데 오늘 문화의 날 시간에서는 이제 만화가 고 이상무 씨에 대해서 화백이죠? 이상무 화백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2부에서는 첫 순서 함께하는 심리 테스트 그리고 두 번째는 뭐 하는 애들이지 시간. 네, 그 뭔가 그 요즘 애들 그 아이돌 그룹을 소개하는 그런 시간이었고 그리고 오늘 마지막 시간은 이제 퀴즈 빵빵 시간이었습니다. 네. 네. 퀴즈 아시는 분들 많이 많이 참여해 주세요. 네. 뭐 퀴즈뿐만 아니라 뭐 듣고 싶은 노래라든지 뭐 신청곡, 사연 같은 거 있으시면 많이 많이 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뭔가 그 제가 왔을 때 신청곡이나 이런 게 있으면 굉장히 기분이 좋거든요, 그날.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는 슬슬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굉장히 그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네, 다음 주도 춥다고 하니까 좀 감기나 이런 거 걸리지 않게 제발 좀 옷 좀 따뜻하게 입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내복을 굉장히 사랑하거든요. 내복 많이 입읍시다. 네, 내복이 최고예요. 겨울 때는 다 필요 없어요. 내복이 최고입니다. 네, 오늘 마지막 끝곡으로 김지수 박보람의 같이 살자 들으면서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12시 반에 역시 여기 이곳 야암상가시장 보이는 라디오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전 야암상가시장 보이는 라디오 DJ 우정우였고요. 감기 걸리지 않게 건강하시고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